화가 날 때 내 안의 편도체 괴물이 깨어난다. 분노의 뇌과학 이야기. 이성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는 순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욱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행동임을 알면서도 그 순간엔 분노가 모든 판단을 지배합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심지어 손이 먼저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 흔한 경험 뒤에는 사실 놀라운 뇌의 작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 뇌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을 탐구해 볼 것입니다. 감정의 사령부, 편도체와 전두엽의 줄다리기. 우리의 감정은 뇌 속 대뇌 변형계라는 부위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 자리 잡은 편도체는 공포나 분노 같은 본능적 감정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마치 뇌 안의 경보 시스템과 같죠. 반면 전두엽은 상황을 분석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이성의 본부입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돕고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편도체는 싸워라 라고 외치며 즉각적인 반응을 촉구하는 반면, 전두엽은 잠깐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해보자라고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말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영역 사이의 균형이 깨질 때 우리는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위협과 테스토스테론, 편도체를 자극하는 요인들. 문제는 위협적이거나 경쟁적인 상황이 닥칠 때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여 편도체를 자극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에게도 존재하며 공격성, 경쟁심과 관련된 감정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편도체는 과열되고 전두엽은 일시적으로 기능이 저하됩니다. 마치 엔진이 과열된 자동차처럼 뇌의 제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순간 이성의 브레이크는 풀리고 감정의 가속 페달만 남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꼴먼은 이런 상태를 감정적 납치 이모셔널 하이제킹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여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게 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욱한 그 순간 뇌에서 벌어지는 일. 화가 날 때 우리 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편도체의 즉각 반응, 외부 자극에 무례한 말, 불공정한 상황을 감지하면 편도체는 즉시 싸워라 또는 도망쳐라와 같은 생존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는 뇌가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호르몬 분비 테스토스테론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근육이 긴장합니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우리 몸이 싸움 또는 도피에 대비하도록 만듭니다. 전두엽 억제 기능 일시 정지.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는 전두엽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 판단력, 공감 능력, 언어 조절 능력이 저하됩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말실수를 하거나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충동적 행동 발생,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게 되면서 폭언, 폭력 등 후회할 행동이 나오기 쉽습니다. 우리는 마치 꼭두각시처럼 감정에 휘둘리며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지만 그 여파는 매우 큽니다. 분노가 지나가고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되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것이죠. 분노를 다스리는 법, 전두엽을 깨워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과학자들은 분노는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핵심은 전두엽이 편도체를 다시 장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즉,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이성적인 판단을 개입시켜 상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깊게 호흡하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심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편도체의 과열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배를 부풀리고 내쉴 때는 배를 홀쭉하게 만드는 복식 호흡을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10초 법칙.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10초만 침묵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전두엽이 다시 작동할 여유를 얻게 됩니다. 10초 동안 숫자를 세거나 마음속으로 평화를 가져다주는 단어를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점 바꾸기.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와 같은 인지적 전환은 전두엽 활동을 강화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감정적인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은 전두엽의 억제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며 수면은 뇌가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감정과 이성의 균형,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분노는 원시시대부터 인간의 생존을 지켜준 감정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원을 확보하며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감정이었죠.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분노는 종종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을 다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성의 뇌 전두엽과 감정의 뇌 편도체의 균형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통제의 열쇠입니다. 결국 화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편도체 괴물을 잠시 진정시키고 전두엽에게 다시 조종관을 맡기는 뇌의 훈련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에 압도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는 곧 성숙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며 때로는 분노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꾸준히 자신을 훈련한다면 감정의 주인이 되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우리 모두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길러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아멘.